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새해 초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등에 힘입어 플러스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은 1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 당선인은 현지 시간 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석방하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뉴욕 증시가 예상치보다 강한 고용 지표에 큰 폭으로 내리면서 반도체주 전반이 급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470원으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로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증권가에서는 외환시장 불안 등을 고려할 때 1월보다는 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배)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각 시장 흐름까지 차근차근 살펴봐야겠죠. 우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이 예상보다 강해도 너무 강했던 고용 탓에 금리 인하 기대감의 마지막 불씨마저 좀 꺼졌습니다. 3대 지수가 1.5% 내외, 그리고 러셀 2000 지수의 경우에는 약 2.3% 이상 급락했는데요. 그 여파로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4.78% 수준을 돌파했고요. 또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무려 12bp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이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3%까지 올라갔고요. 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7%대에 머물렀던 이 투자자들의 올해 연말 금리 예상치 수준은 현재 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 이렇게 해서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109.6선까지 좀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1,470원대에서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 70원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설비, 화재 소방, 그리고 탄소 포집 등 LA 산불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좀 많은 영향 미치고 있는 그림 나와주고 있고요. 또 원자력 발전까지 오늘 장 초반 강합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의료기기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의 반등세와 더불어서 올해 이 견조한 성장세를 중심으로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에 반해서 이 제약바이오 흐름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정말 이번 주 들어서 이 JP모건의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제약바이오지만 역시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꺾이면서 오늘 나란히 동반 약세 보여주고 있는 제약바이오까지 오늘 관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벌써 1% 가까이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어느새 2,490선이 위태위태합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매물 5,600억 원어치 담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8거래일 만에 반락했던 코스닥 시장 오늘 0.8% 이 추가 하락분 더해가고 있고요. 712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나란히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 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 양대 지수가 모두 장 초반 대비해서 더더욱 하락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비록 전거래일 우리 코스피 이 약보합권에서 마치긴 했지만요. 이날은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 1% 내외의 약세를 보인 만큼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이탈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오늘 그 하락폭을 더 확대해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 샵 008
97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확신을 더해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김선우 전문가님 옆에 바로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정말 요즘 뉴욕 증시를 좀 보자면요.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고용이 이렇게 좋게 나와도요. 시장이 참 많이 흔들리면서 정말 이제 아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월가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네. 자, 우선 최근에 이제 12월부터 뉴욕 증시에서의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쭉 올려치면서 여기 라인이 2만이에요. 2만. 여기가 2만입니다. 네, 여기 2만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12월 중순부터 해서요. 계속적인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하락 추세를 좀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라인 여기 구간 자체 여기 하나 보이죠? 이렇게 두꺼운 라인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61선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바로 아래에 뭐 120일이나 200일선 라인까지 좀 열리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포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 자체가 우선은 그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의 뭐 걱정스러운 부분들 있었지만서는 그거는 사실 뉴욕 증시 내에서의 영향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국내 증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전 세계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조금 처지는 그림이 연속적으로 나와요. 뭐 여러 악재들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쉬어가는 분위기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거치 이제 차트의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지난 이제 7월과 8월 같은 경우 블랙 먼데이 이슈의 8월 이슈가 있었지만서도 회복은 해줬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밀렸었던 그런 구간을 판단했을 때 사실 뭐 121선, 61선 정도의 라인은 이탈하고 올라갔던 적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의 라인에서는 좀 61선 라인의 이탈이 거의 몇 개월인가요? 3개월, 4개월 만에 나오는 자리라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사실 뭐 일본의 엔화 이슈를 좀 이겨냈던 시점으로 판단해 본다면 여기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바로 여기 자리. 그러니까 최악인 경우 여기 자리. 항상 이제 차트 흐름 보자면요.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요. 급등을 갭으로 떴던 자리와 돌려 세웠었던 하락으로 나왔었던 그 자리예요. 여기가 한 18,600, 700 정도 됩니다. 약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많이 밀릴 경우 여기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뭐 7만 5천 달러 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렸었던 게 뭐냐면은 트럼프 2.0 출발하고 나면은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조금은 약간 시너지 자체가 모멘텀 거리가 줄어들면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상화폐 자금들 자체가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와준다면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자금은 돌고 도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의 글로벌리한 이런 좀 약간의 조정폭 자체가 조만간 안정이 될 거라 보고요. 다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FOMC에서는 진행했던 약속대로 아마 하긴 할 겁니다. 다만 그 폭 자체가 기간 자체가 속도가 늦어질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국내 증시는 그 어떤 현재 글로벌 증시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상승을 주지 않을까 싶고 상승을 주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8월부터 해서 하단 라인이나 아니면 7월부터 하단 라인을 연결해 봤을 때 이런 라인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돌파가 나왔었던 거예요. 상단입니다. 7월부터요. 요 구간들이 있잖아요. 뚫어줬잖아요.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죠. 올려치고 나서 조정 거치고 다시 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어느 시점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구조상의 차트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추세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외적인 큰 악재거리만 없다고 한다면 시장은 스무스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맞죠? 요 그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좀 종목들 잘 홀딩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흐름까지 다 같이 짚어보고 왔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테마주들 그리고 테마 장세 참 대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요. 매일 아침 개장 전부터 그 전날의 이 시황 정리부터 간밤 뉴욕 증시 또 그날을 주도할 테마 업종과 관련 테마주들까지 자세하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어서 저희는 저희 아침 개장 전마다 짚어주시는 장전 관심 테마. 오늘의 테마는요. 화재와 전력 설비, 또 원자력, 우크라 재건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화재와 전력 설비, 이 LA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220조 원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강풍 예보까지 더해지면서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풍속이 가장 강해지는 이 14일이 최대 고비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많은 기도 그리고 많은 기원을 더하겠고요. 또 이어서 다음으로는 원자력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난주 한미 원자력 수출 MOU 소식에 강하게 들썩였었죠. 여기에 한 가지 호재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항상 이 한수원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었던 웨스팅하우스 CEO가 갑자기 돌연 사퇴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 앞으로 체코 원전 수출에 있어서도 더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크라 재건까지 이번에 이 현지 시간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트럼프 최측근을 통해서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우선은 LA에 산불이 나고 있는데 재산 피해가 220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원화로요. 서울의 4분의 1 이상이 현재 불에 다 없어진 상황이고요. LA 시내로도 지금 번질 기미가 보여서 비상인 그런 상황인데 막을 방법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늘 보면은 그 화재 관련 테마주들과 그다음에 전력 설비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우선 말씀드리는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위닉스 좀 보자면은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텍 같은 경우도 보면 18%까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도 16%까지 있었고요. 전력 설비에서 재룡산업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제인 일렉트릭 20%대 상승입니다. 세명전기가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지만 현재 29%대. 자, 그리고 대원전선 18%대. 그리고 재룡전기가 9%대입니다. 자, 화재 관련 테마 이슈가 세기는 한데 여기서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일시적인 상승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사고 관련 이런 뭐 이슈가 되는 화재 이런 것들이 있죠. 네, 항상 그렇지만 일시적인 반등 하루 이틀 움직이고 많아야 3일이고요. 그다음 바로 떨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화재 관련 위닉스, 오텍, 한솔홈데코 윗골이 달아나서 이거 끝났구나 느낌이 드실 건데요. 전력 설비에서 뭐 재룡산업이나 제일일렉트릭이나 뭐 세명전기 이런 애들은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조금 더 가져가 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그 강도 보유하시려는 의지 제가 죄송하지만 살짝 막아드릴게요. 오늘 움직이고요. 뭐 내일 하루 이틀 정도 갈 건데 여차 윗꼬리가 좀 달리거나 하락폭 자체가 좀 크다, 5% 이상 밀린다 싶으면 그때는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레 될 수 있지만 저는 내일 이후 수요일쯤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선은 상승 주는 거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상승 주었다가 다시 수익 다 뱉어낼 겁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고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갈 거 아니야?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갔다가 밀릴 때 꼭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내일이던 모레부터는 꼭 그림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일시적인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꼭 대응해 주세요. 자, 그다음 원자력 관련주들 잠깐 보겠습니다. 우진엔텍이 오늘 14%대 상승이고요. 자, 오르비텍이 장중에 15%까지 움직였습니다. G2파워도 오늘 장중에 13%까지. 자,
원전 생태계 자체가 좀 많이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야가 좀 약간 시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쪽 원전 예산 관련해서 시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뭐 그거 떠나서도 긍정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원전 관련주들 바닥에서 상승을 준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대형주 관련해서는 보자면은 두산 이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을 좀 주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자, 근데 그 폭 자체가 아직은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상 하단 자리를 지켜주면서 보이시죠? 지켜주면서 돌려 세웠거든요. 자, 이런 경우 그래도 웬만하면 나왔었던 게 뭐였냐면 전고점까지는 가거나 그 이상 올라갔었다는 겁니다. 전고점까지 돌파, 그렇죠? 돌파했었고, 그렇죠? 갔다는 거죠. 이번에 최소한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여기 정도까지 본다면 2만 원대 초반, 2만 1,000원, 2만 2,000원까지 흐름을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토대로 볼 수 있다. 이 종목까지 볼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추가적인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진엔텍 같은 경우 정말 밑바닥까지 깨진 상황에서 오랜만에 돌리는 거거든요. 자, 눈에 들어오는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라인이에요. 자, 여기 라인 제가 왜 라인을 그었냐면 여기. 나름의 이제 두꺼운 횡보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자리 나름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가격적으로는 2만 1,000원 위부터가 시작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최소한더러 2만 원대 초반까지는 우진엔텍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따라 들어가시는 그런 건 아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황을 보다가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있죠.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우선 준비는 하고 있자.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좀 보여진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 보면 범양, 건영 같은 경우가 오늘 22%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삼부토건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오늘 장중 12%, 장중. 이렘도 9%대, SY도 오늘 장중에 6%대. 자, 근데 종목들을 보면요. 조금 약간은 뭐랄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SY 스틸텍, SY S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스코 이런 애들의 움직임 자체는 좀 없고 분위기가 좀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슈는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딱 2.0 시작하고 나서 바로 아마 휴전이든 뭐든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 지금은 좀 많이 밀려 있거나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죠. 뭐 지금 최근에 어떤가요? SY 스틸텍 이런 종목도 보면은 잘 가고 있네요. 그리고 SG 볼까요? 아이고 SG 볼게요. 자, 이런 종목들이 있죠. 한 번 더 움직임은 더 나올 수 있다 판단합니다. 트럼프 2.0 출발하고 푸틴과의 대화를 하던 젤렌스키랑 대화를 하던 뭔가 방향성 자체가 확 바뀌면서 야 이거 좀 전쟁 끝나는가 보다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쪽 관련주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뭐 이래저래 나쁘진 않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맨날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만 일회성이거나 좀 화재 관련 이쪽은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참고하시고 내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또 다른 좋은 테마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자세하게 한번 각각의 테마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방금 만나본 테마와 관련 종목들, 이 개장 전에 만나보는 방법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이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그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우선 가장 먼저 오늘 SK 하이닉스 3.4% 이상 굉장히 좀 강하게 흔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기관 쪽에서 특히 이 투신 쪽에서 매도가 현재 매도 사인 강하게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6%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정말 또 좋은 소재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와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 2.65% 내리면서 22만 원 선 겨우 사수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네이버가요. 현재 보합권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네이버가 또 제가 눈길을 좀 주게 된 게 네이버 2대 주주로 블랙록이 됐다는 소식이 또 얼마 전에 바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네, 블랙록이 좀 지분을 좀 많이 늘렸는데요. 좀 보도록 하죠. 우선 네이버부터 볼게요. 자, 네이버 우선은 흐름 보면은 20만 원대 안착을 하고 좀 깨지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림이고 최근에 약간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조금 수급적인 부분, 차트적인 흐름에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뭐 지분을 늘리는 모습들이나 외인들이 꾸준하게 이 네이버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 수급 상황 보시면 이래요.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요. 정말 풀매수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네이버를 떨어뜨린 주범이 누구냐 했더니 기관인 거예요. 그렇죠? 눈에 딱 들어오시죠. 이때도 밀어버리고 최근에도 기관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투신권과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나오긴 하는데 뭐 프로그램 매도세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자, 근데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점은 반등을 주고 나서 조정 거치고 다시 재반등에서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그래도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림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까 조정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반등은 줄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네이버 이어서 따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주가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시적인 흐름들이 계속 될 거지만 장기적 추세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상승 주고 조정받고 상승 주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바뀌고 있잖아. 뭐가요? 여기 두 개 라인이 뭐죠? 요게 61선이랑 121선 라인이에요. 골드 크로스가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62, 120 강하게 돌파하는 거. 이때부터 흐름이 완전 바뀌었어요. 10월부터 해서. 상승 주고 있는 거고요. 조정 받지만 다시 갈 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홀딩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좀 많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하이닉스의 흐름이 조금 제가 좀 아쉬운데요. 이 21만 원 정도의 종가 안착이 참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봤을 때 금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부터의 상승을 좀 주도하다가 결국 다시 21만 원짜리를 안착을 시키지 못하고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20만 원을 깼거든요. 여기 자리에 돌파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꼭 21만 원대 위가 안착이 필요한데 이게 아직 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다시 또 여기 전 저점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갈 거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근데 이렇게 내려오고 꽂진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그림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실적에 따른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또 올해 실적 너무 좋잖아요. 그거 기대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눈에 들어오는 거 현대차. 현대차가 이제 지난주 좋은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급등이 좀 나왔어요. 이번에 또 이제 트럼프 쪽에 초대를 받고 돈을 더 내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모임에 참석을 좀 합니다. 15억이라 하나요? 100만 달러?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전략적인 조금 기부를 통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당연히 좀 그렇게 해야 된다 판단을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돌리는 건데요. 이게 답답한 거는 큰 그림에서 유추해 볼 수 있건데 이 하단 자리를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돌려 세우는 거 보고서 야 그래도 이거 관리하는구나. 뭔가 이제 분위기를 잡고 있겠구나 판단을 했어요.
근데 수급 상황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애매한 게 뭐냐면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은 외인들이 확 끌어당겨줬어요. 외인들이 이제 38만 주 매수했거든요. 외인들이 매도를 풀로 때리다가 매수가 쫙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관들이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기타 화물이 좀 매수 계속 잡히고 있기도 하고 있고 연기금이 들어오질 않아요. 요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 이 시점일 겁니다. 차트 보면은 여기 네. 22만 원대 돌파의 종가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가져야 되는데요. 금요일은 나왔었지만 사실 이게 연속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아마 오늘 좀 한 번만 더 따라 붙어준다면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수급상에서 외인들이 최근에 연속성을 보이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거 금방 되돌릴 겁니다. 오늘은 빠지지만 뭐 내일이든 간에 모레든 간에 이번 주 안으로 다시 되돌림 차트 나오면서 강한 안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아도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기아는 지금부터는 강조드리는 것은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대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좀 꽤나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서 차분하게 좀 보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려놓으시고요. 내일의 좀 반등 가능성 보고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할지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좀 요새 핫한 테마는 다 쥐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31,000원에 30%, 지금 시각 뉴로메카 1.15% 올라가게 되면서 39,900원 선, 아마 이번에 좀 급등 나왔을 때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협동 로봇, 이 조선에 이어서 방산까지 내다보고 있는 그런 협동 로봇 관련주죠. 다만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게요,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부채 비율이 약 600 가까이 되고요. 또 계속해서 이 관련해서 적자도 좀 지속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리스크가 없을까요? 네, 좀 볼게요. 우선 뭐 공시사항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전환사채 발행했었던 거가 전환가액 조정이 좀 있기는 했는데 요게 보자 올해 7월이네요. 7월. 그러니까 23년 7월에 발행했기 때문에요. 저 23년 7월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이 물량이 있네요. 아직 오버행 물량이 있긴 하네요. 근데 아직 전환 청구 자체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1회가 그렇고요. 2회차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작년 12월, 24년 12월에 발행을 좀 했었네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제가 차트를 우선 열어놨는데 비중은 우선 30%세요. 제가 여기가 이제 매수가세요. 매수가시고요. 박스를 쳐놨잖아요. 여기가 이제 하단 자리들이 줄지어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한 3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정도부터 항상 강조드리지만 밑으로 내려왔다 돌려 세울 때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항상 있다 말씀드려요. 이 자리, 하단 자리. 여기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항 자리라고 누누하게 말씀드려요. 저항 자리다.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게 나오는지 보고 오히려 따라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 이게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아니면 맞고 떨어집니다. 맞고 떨어져. 맞고 떨어지면 다시 여기 이런 고점 자리들에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회사의 우선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공시사항을 잠깐 보니까 전환사채 물량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단가가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고 이걸 또 가지고 보니까 전환 신청을 해가지고 팔 생각이 아직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좀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나 그런 그림을 그려내겠죠. 그럼 최소한 뭘 볼까요? 저는 이걸 봅니다. 이 박스의 최소 상단 자리. 여기 되게 의미 있어요. 여기가 이제 5만 원쯤 됩니다. 5만 원 근처예요. 여기가 5만 원쯤 됩니다. 5만 원 좀 안 돼요. 꼭자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이래요. 여기. 그러니까 약 5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그림을 아마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박스의 하단 자리에 우선은 올라와 섰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밀려 내려가지만 않는다면은 이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지지고 하는 모습이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400억 물량의 CB 1회차가 있는데 1회차가 있는데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전환 청구 아직 안 나왔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주가는 올려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2회차 1회차가 400억이고요. 2회차가 이제 100억인 것 같아요. 이거 100억인 것 같은데 이걸 뭐 상한 전환 손바꿈하기 위해서 찍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구조적인 상황상 공시상 뭐 자금 이런 매자는 상황상 보더라도 딱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선 이건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지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홀딩하시고 계시고 최소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힘들 수 있으니 최소 4만 5천 원, 4만 원. 4만 원까지 보고 한번 홀딩해 볼게요. 4만 원 넘어가면은 그때 한번 연락 주시고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4만 원 선까지 홀딩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필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 지금 시각 현재 14,140원 그리고 10%의 현재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고요. 바로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시각 0.14% 올라서게 되면서 14,0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약간 불안하신 그런 구간에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필에너지 2차 전지 정말 요즘 같은 시국에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자, 우선은 손실 구간은 아니시고요. 살짝, 뭐 정도.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저점 자체가 낮아지고 있고 고점 라인을 작년 3월부터 연결해 본다면 이런 그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더 멀리 본다면 저 위에까지 있긴 한데 거기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자체가 자, 이게 2차 전지 이슈든 뭐든 크게 바람이 한번 확 불면서 거래가 최소한 이런 식으로 포텐이 터지면서 상승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걸 이제 원하실 건데 지금 현재의 여기는 뭐 C가 말라 있어요.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시면은 이런 거래량 뭐가 됐던 간에 지금보다는 최소한 몇십 배 많으면 뭐 100배 이상의 거래가 나와줘야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2만 원대 근처 뭐 만 얼마 7천 원, 8천 원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래량이 곱하기 뭐예요? 100배가 나와줘야 돼. 최소한. 근데 자 냉정하게 봅시다. 이 100배 이상의 거래량이 오늘 기준으로 오늘보다 100배 이상의 거래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냉정하게 봤을 때 확답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죠. 퀘스천 마크 붙여도 아니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필에너지로 보유하고 계시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상승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기대하시는 수익률을 굉장히 낮추셔야 됩니다. 15,000원 정도일 겁니다.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갈 수 있더라도 15,000원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사실 저는 필에너지는 좋은 회사입니다. 너무나 좋은 회사지만 이 기대감을 갖고서 이거를 보고 대응해서 수익을 날 거야 계속 가져가시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하시는 수익률이 있으실 건데 무조건 낮추셔야 되고요. 저는 15,000원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매수가위로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더라도 힘겹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겠냐는 거지. 특히나 이제 이 업종 내에서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추천드리진 않는 그런 종목 테마니까 참고하고 보시고 혹시라도 그래도 기다려본다 하시면은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15,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온코닉 테라퓨틱스 0.27% 약하게 내리면서 18,19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12월 19일 상장한 종목입니다.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그런 따끈따끈한 종목이고 당시 공모가는 13,000원이었고요. 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이죠.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자큐보 그리고 항암 이 신약 후보 물질인 내수파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 기대감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손실 구간이신데 이번에 JP모건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좀 보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보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최근에 이제 기사 보시면 12월 말에 복지부 인증 혁신력 제약기업 신규 선정됐다 등등의 여러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한 지가 이제 12월 19일 날 상장을 했고 한 달이 조금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보호회수 물량은 2개월째 나오기도 하고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선은 분위기는 올라갈 시도 자체가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약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자, 매수가는 살펴보니까요. 19,800원이세요. 아마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가셨다가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인지 저때인지 올해인지 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들 분위기가 거래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첫날 거래는 뺍시다. 빼고 둘째 날 돌려 세우면서 꺾이면서 털고 나갔을 때 아직은 있고 요때 보니까는 정리가 또 있었네요. 되게 애매해진다. 이게 분위기를 타고 가면은 한번 상승은 줄 건데 사실 신규 상장주들은요. 뭔가 회사의 업적 이슈거리를 갖고서 막 주가가 더 갈 거야라고 판단하기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급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요. 수급 바람 뭔가 좀 불어줘야 돼. 사람들이 따라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윗꼬리도 살짝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장대 음봉에다가 여기 물려 계신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저 물량들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 매수가까지는 다시 올 수 있는데 그때 갔다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정도 오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긴 할 거예요. 근데 살짝 불안한 게 이게 지금 추이가 윗꼬리 한 번, 두 번에 음봉에 또 오는 윗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윗꼬리는 그날 기준으로 윗꼬리가 좀 긴 거, 그다음에 장대 음봉인 거. 이게 하나, 둘, 셋 오늘 연달아 4번째예요. 4일째라서 올라갈 그림보단 떨어질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기다려 보면은 한 번은 시세 분출하면서 매수가 근처나 매수가 이상의 돌파 시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더 갈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고 비중은 이거 5% 아래로 보셔야 됩니다. 아래로 20% 가져가시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올라오면 비중 다 줄여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C넥스 보도록 할 텐데요. 21,200원에 50% 매수 비중이 굉장히 또 높으시네요. 현재 보니까요. 이 MC넥스 같은 경우에 1.7% 올라가면서 29,9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보니까 이 11월 26일 단기 고점 라인 정확하게 21,200원이 더 들어오긴 하거든요. 설마 이때 좀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CES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오늘 이 자율주행 강하게 좀 흔들리고 있죠,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정리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이제 카메라를 쓰고 있고 레이더도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MC테스트에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우선은 이제 회사 실적은요 너무나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뭐 물론 이제 매출은 23년은 좀 떨어지고 했지만 올해 다시 회복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 부분이 크게 개선이 좀 되는 그런 아주 꽤나 튼튼한 회사입니다. 자, 근데 주가는 좀 안 간단 말이에요. 차트 전체적으로 더 펼쳐보겠습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게 올해 추이 설마 싶기는 한데 이런 라인일까 싶은데 여기 라인일까? 아니 돌렸네요. 돌린 게 맞다. 돌렸어요. 자, 보니까요. 라인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라인을 쭉 이은 거고요. 고점 연결한 겁니다. 딴 거 안 했어요. 근데 11월부터 해서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살짝 요거 확대 좀 해볼게요. 요거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요게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을 좀 보는 건데요. 요 일전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8월, 9월, 10월이에요. 요때 이제 블랙 먼데이 있고 막 시장 시끄러웠었잖아요. 나 때문에. 요때 거래 보시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죽어 있었지만 여기 11월부터 12월부터 해가지고 좀 뭔가 많이 바뀌었죠. 흐름 자체가. 그런데 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잘 보니까 무슨 그림이 나와요? 제가 아주 매번 강조드리는 거죠. 상단 라인을 연결해서 갈 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뭐다?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다. 바뀌는 거다. 이러면서 어떤 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차트의 이제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하실 때 꼭 보셔야 될 그런 그림이거든요. 여기에 돌파. 그리고 여기에 61선 같은 경우도 돌려 세우는 모습 보이고 있고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자, 이렇다는 것은 MC넥스는 현 시점부터 해서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매수가가 고점 약간 이런 3고점이라서 돌파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건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상승 추세를 더 그릴 겁니다. 한번 돌파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런 차트로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보유하시면 되고 그럼 얼마까지 봐야 되냐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볼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라인 하나 긋고 볼게요. 여기 라인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보겠다. 여기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라인을 그었냐면 나름의 여기 자리가 꽤나 오랜 기간 횡보했던 자리에 중간 가격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 가격이 얼마냐? 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적 저항선 자리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밑으로 보자면 여기 하단 라인으로 보고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만 5천 원 라인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3만 원까지 열리고 본 게 맞아요.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지금 현재 가격 그대로 유지하시고 수익률 한 40% 정도, 적게는 30% 정도. 그러니까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를 목표로 잡고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급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은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이니까 꼭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홀딩 의견 받아봤고요. 다음으로는 SK이노베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1,300원을 5%의 비중.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바로 0.72% 올라서게 되면서 12만 5,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시고요. 또 유가 상승의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도 또 이 SK온의 이 실적 우려를 좀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네, 자 이제 우선은 보니까 매수가가 12만 1,000원대 수익 중이신 거고 저는 사실 딴 거보다도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종목마다 흐름이 있고 역사는 반복되고 매번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주기적으로 여기 자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5, 6년 걸렸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5, 6년 정도 지나고 나온 자리예요. 다시 현 시점이 왔단 말이죠. 여기는 한 5년 되는 것 같고. 상승을 좀 시작할 준비, 그러니까 장기적 추세에서 봤을 때 시장의 흐름도 그렇지만은 국내 증시가 지금부터는 사실 떨어질 기대감보다는 상승을 시작할 그런 시점 자체가 왔다고 보거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유가나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좀 시끄럽기도 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긴 한데 바닥은 다졌다고 보는 게 확실히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천천히 올라갈 건데 저는 사실 그 SK이노베이션을 이제 매수했다고 하셨고 지금 현재 단가에서 보유 계시다면은 저는 이거를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배당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지금부터 몇 년? 네, 3년 이상은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긴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아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흐름들도 그렇고 뭐 배당도 그렇고 이슈화 될 수 있는 분이 많으니까요. 요거 갈 겁니다. 대신에 굉장히 천천히 갈 거예요. 큰 수익은 절대 안 납니다. 오히려 비중 자체가 크셔야 돼요. 아마 운영 금액이 크셔가지고 SK이노베이션 자체가 이제 5%이신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뭐 제 판단은 이거는 파시면 안 된다. 참 좋은 자리에 매수해 두셨으니까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팔고 나올래 생각하신다면은 여기 자리 보실까요? 여기가 15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기 단기적 트레이딩 상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짜리에 정리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나는 가져가 볼래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좀 길게 3년 이상 보고 가져가시면은 괜찮으실 거다. 손실은 안 나실 그런 자리니까 차분하게 홀딩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3,500원 또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현재 0.9%가량 견조한 상승 보여주면서 16만 9천 원, 17만 원 선을 단 1,000원까지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조선주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뭐 주가 급등으로 인한 밸류 부담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뭐 오늘은 좀 빠지긴 하지만 삼성중공업도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하죠. 근데 차트 보면은 오늘 4% 빠지긴 하지만 그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대부분 다 조선주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요즘 뭐 여차하면 급등 나오는 게 조선주들이고 그렇죠? HT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이건 좀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신고가 갈 것 같은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굳이 급하게 정리하실 건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저기 상장했을 때 얼마 안 되고 나서 최고가 자리가 20만 7,500원 자리예요. 저기 자리까지는 그냥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뭐 트럼프 효과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20만 7,500원짜리 돌파가 보셔야 됩니다. 상승 준다면은 이 이상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게 약간의 조정 흐름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 흐름들이 나오면은 현재 보시면은 한 60일선 정도 자리는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15만 원 정도 근처일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걱정할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조정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하시는 전략 마찬가지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500선 아래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이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 강한 고용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다우지수는 1.6% 이상 내렸습니다. 오늘 오던장의 관심 테마는 화재와 전력 설비, 원자력 발전, 우크라 재건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반드시 양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